처방전은 치료를 위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을 여러 병원에서 반복해 받는 일이 생기면 의료는 곧 관리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의존성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은 한 번의 진료보다 그 뒤의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범위를 더 넓히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병원을 옮겨다니며 약을 중복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용 마약 쇼핑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의료진이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에 졸피뎀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 안전과 약물 관리 체계를 함께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의료용 마약이라는 말이 모두 불법 약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통증 조절이나 수면 치료처럼 분명한 목적을 위해 강한 약물이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치료와 반복적 오남용 사이의 경계가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비슷한 약을 계속 처방받으면 한 의사만 봐서는 전체 상황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현재 어떤 약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의료진이 더 넓게 살펴보도록 돕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수면제 성격으로 널리 알려진 졸피뎀까지 관리의 시야 안에 더 분명히 넣으려는 흐름입니다. 졸피뎀은 불면 증상 치료에 쓰일 수 있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의존이나 이상 반응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반복 처방이 적절한지 살피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얼마나 연결된 정보로 보호하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를 받았는데도 의심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진은 위험 신호를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통제의 강도보다도 필요한 치료는 막지 않으면서 위험한 중복 처방만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디지털 기록을 활용해 처방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제도는 보통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처방 환경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확인 절차가 늘어나면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나옵니다. 특히 환자가 많은 동네 의원이나 응급 상황이 있는 현장에서는 추가 확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약물 오남용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나 진정제 계열 약물은 일상과 가까운 만큼 위험이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약일수록 관리의 빈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반복 처방이 곧바로 문제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지속적인 수면 문제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확인은 판단을 돕는 도구여야지 기계적 거절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잘 작동하려면 의료진이 왜 이 약을 다시 처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도 자신의 복용 이력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뉴스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정보의 질에 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기록이 제때 연결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보기 어렵다면 좋은 제도도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 접근이 자연스럽고 빠르면 의사는 더 안전한 선택을 하고 환자는 불필요한 약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처방약의 사용 내역을 공유해 중복 처방을 줄이려는 시도는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도마다 범위와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강한 통제를 택하고 어떤 곳은 의사 판단의 자율성을 더 넓게 둡니다. 한국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이어서 여러 병원을 비교적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이 때로는 중복 처방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한국 의료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편리함이 남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보호입니다. 약물 이력을 넓게 확인할수록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중요해집니다. 환자 신뢰는 치료의 일부입니다. 기록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보가 안전하게 다뤄진다는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사생활 노출을 걱정해 복용 사실을 숨기게 되면 제도의 목적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논의는 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다룹니다. 치료 접근성과 오남용 예방입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다른 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단순할수록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일부 환자는 예전보다 더 자세한 복용 이력 확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진도 처방 전에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번거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 예방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물로 인한 사고는 일어난 뒤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은 과잉처럼 보여도 의미가 생깁니다. 다만 아직 세부 적용 방식까지 모두 분명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추가 논의와 현장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방향성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처방 정보를 연결해 위험 신호를 먼저 보겠다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가 겹치면서 약물 관리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다른 나라 시청자에게도 익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편리한 의료와 안전한 처방은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제 뉴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책 프리스크립션 히스토리입니다. 처방 이력을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이전 약 사용 기록을 살펴보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Doctors may check prescription history before giving sleeping pills. 한 번 더 읽겠습니다. check prescription history. 두 번째 표현입니다. raise concerns입니다. 우려를 나타라는 뜻입니다. 약물 오남용이나 제도 변화의 부담을 설명할 때 자주 씁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Repeated prescriptions can raise concerns about misuse. 다시 익혀보겠습니다. raise concerns. 세 번째 표현입니다. Prevent duplicate prescriptions입니다. 중복 처방을 막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는 표현입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The system aims to prevent duplicate prescriptions across clinics.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Prevent duplicate prescriptions. 네 번째 표현입니다. Remain cautious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책 효과를 단정하지 않을 때도 잘 어울립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Hospitals remain cautious about adding more steps to treatment.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Remain cautious.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Affect everyday life입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수면제나 진정제 관련 뉴스에서 특히 자주 연결됩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Drug safety rules can affect everyday life for many patients.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affect everyday life.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입니다. 상황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부 시행 방안이 남아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until the final rules are announced. 표현을 다시 붙잡아 보겠습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Draw attention입니다. 주목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제도 변화가 사회적 관심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영어 예문입니다. The move to monitor 잘피덤 has drawn attention in South Korea.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draw attention. 이제 표현을 짧게 묶어보겠습니다. 책 프리스크립션 히스토리, raise concerns, prevent duplicate prescriptions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remain cautious, affect everyday life입니다. 그리고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draw attention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의료 뉴스뿐 아니라 정책, 사회, 경제 기사에서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다시 뉴스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이번 흐름은 약을 더 어렵게 받게 하려는 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은 환자가 여러 곳에서 어떤 약을 받고 있는지 더 정확히 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이 잘 설계되면 의료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부담이 너무 커지면 다른 불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한 구호보다 세밀한 운영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또한 졸피뎀처럼 익숙한 약이 관리 대상 논의에 오를 때는 사회의 인식도 함께 바뀝니다. 많이 쓰인다는 사실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널리 쓰일수록 더 정교한 사용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수면 문제와 스트레스, 정신건강 이슈가 점점 더 자주 이야기됩니다. 그런 만큼 관련 약물 관리도 생활과 가까운 정책이 됩니다. 이 변화는 병원 안의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장인과 학생, 고령층까지 넓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제도 강화가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시간 확대나 대체 치료 접근성 같은 과제도 함께 남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약 한 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정신건강 지원, 진료 연계도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뉴스는 단속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치료의 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관리만 강화되고 지원이 부족하면 환자는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와 지원이 함께 가면 제도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흐름의 첫 번째 축은 중복 처방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졸피뎀 같은 약물도 더 체계적으로 살피려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축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의료 현장 부담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히 약을 통제한다는 문장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